네, 이번 코너는 암호화폐 가상자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블록 위클리 코너인데 암호화폐 전문위원 김영석 위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결국 빗썸이 빗썸을 했다. 예. 상당히 제목이 임팩트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12월 4일 빗썸이 새벽에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죠. 네, 업데이트를 진행한 골자 자체가 이 특근법 시행에 맞춰서 고객 확인 제도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회원들의 불만을 많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어떤 빗썸이 빗썸했다라는 말은 그 원하는 대로 안 됐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그 빗썸이 빗썸을 했다라고 표현이 된 이유는 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케이스들이 빗썸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런 사례들이 계속 시스템 예. 오류라든가 너무 많은 고객 피해 사례가 있어서 그렇죠. 이 빗썸이 예전부터 이런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 가상자산 사업을 먼저 했는데 예.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업비트에 비해서 계속 뒤처지거나 오류가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우선 빗썸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냥 아예 2등 전략으로 밀고 나가자라는 전략 게 자체가 2등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고객 불만, 고객 오류 이런 것들이 2등 전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궁한 변명 아닐까요? 그러니까 2등 전략으로 나갔기 때문에 네. 우리는 뭐 업비트만큼 신경을 많이 못 쓴다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 비단 이번에 고객 확인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네. 특히 가장 큰 이슈였었죠. 뭐 2017년도에 비트코인 캐시가 최초로 200만 원이 돌파하고 뭐 네. 240만 원 이 정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빗썸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류가 약 한 3시간 넘게 지속이 됐었고 네. 이후에 서버가 복구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열어봤을 때 가격이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어요. 네. 회원들이 빗썸 사옥 앞에 몰려가서 뭐 보상하라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이후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좀 덜 하지 않았나 싶지만 또 2017년 말에 리플이라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났었어요. 네. 300원 하던 리플이 4,800원까지 치솟을 때 그때 빗썸에서는 서버가 또 오류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버 오류하고 999 사태. 그러니까 보통 리플 999 사태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죠? 그 사태요? 그 시스템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하고 뒤에 999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아, 일종의 뭐 바이러스 같은 건가요? 이게? 바이러스라기보다는 그냥 그 상태 네. 메시지가 나온 거죠. 상태 메시지. 이뿐만 아니라 뭐 빗썸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뭐 서버 오류라든지 점검 등을 통해서 약속한 시간을 원만하게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업데이트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혹은 회원들의 접속을 막는 경우가 계속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 굉장히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빗썸의 이러한 오류에 있어서 기존 고객들, 회원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회원들이 우선 빗썸의 그런 어떤 업데이트 오류에 대해서 당초에 빗썸이 발표했었던 특이 사항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확인 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매수 매도를 원활히 하지 못하게 하겠다. 네. 두 번째로 입출금을 네. 하지 못하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빨리 고객 확인 제도를 인증을 해라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 회원들이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았죠. 네. 그리고 막상 12월 4일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나서 회원들이 고객 확인 제도를 인증을 하고자 또 시도를 했을 때 절대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경우인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원들은 매수도 못하고 매도도 못하고 엄밀히 말하면 할 수 있어요. 네. 다만 99만 원까지 제한을 걸어놓은 겁니다. 실제 뭐 매매를 하지 말란 얘기네요. 네. 그렇죠. 입금 출금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회원들의 자산을 묶어놨다라는 점이 소위 말하는 이 바닥에서 또 가돌이 쳐놓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 김 의원도 빗썸 고객 확인 제도 인증을 한번 시도해 보셨네? 예, 제가 목요일 저녁부터 시도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는데 네.
이 단계가 크게 한 3가지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신분증을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 상세 내용 인증을 하고 계좌 내용 네. 확인을 끝내야만 이 고객 확인 제도가 통과가 되는 건데 네. 우선 1단계에서 2단계 네. 넘어가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시도를 하면 한 24,000 순이다. 네. 한 8시간 걸릴 거다라고 안내가 나오고 참. 그렇게 해서 1단계를 어떻게 통과를 했어요. 네. 신분증을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하면 또 한 3만 몇천 순이다 해가지고 그 3만 몇천 순위를 한 3시간, 4시간 걸려가지고 다 밀었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내 차례가 됐다. 네. 그러면 시스템 오류가 발생을 해서 네. 다시 시도해달라라는 네. 메시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밤을 샜어요. 그날. 네. 밤을 새고도 아침이 되고도 결국엔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크서클이 많아졌군요. 오늘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빗썸에 관련돼서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쓴소리를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K 가상자산의 선두주자였었죠. 빗썸이 특허법을 통과한 이후에 또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렇게 2위 자리를 지키게 됐는지 1위와의 더 업비트와의 더 초격차가 발생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그 빗썸, 우리 빗썸뿐만이 아니라 코빗,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더 나은 발전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 풍문레이더에서는 쓴소리들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